자, 우리 절친 여러분들, 6월 명사초청 특강, 오늘은 그 김대경 세무사님을 초대했는데, 혹시 지난번 5월달에 안준혁 세무사님이 하셨던 상속세 기본 개념 및 계산사례 총정리 그 특강 보셨습니까? 상속세에 관련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접하기 어려운 그런 세금인데,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부동산 등 자산을 평가를 할 때 좀 이슈들이 있다. 근데 그 이슈에 대해서는 오늘 그 김대경 세무사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실 건데요. 상가 건물도 있겠지만 상가는 조금 건물에 대해서 약간 디테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주택과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그 평가액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특히 오늘은 이제 주택을 증여하거나 주택이 상속이 될 때 과연 어떤 금액으로 평가액을 정해야 되는지, 자,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상속증여세법 60조에 이렇게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렇게 5가지만 일단 열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평가 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자, 평가 기준일이라 하면 증여를 할 때는 증여 등기 접수일, 자, 상속은 사망일이 되겠죠. 자,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계약일이 아니라는 점. 왜냐하면 이제 계약을 했더라도 취소해버리면 이게 증여가 된 건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원인일이 나오죠. 원인일은 보통 이제 계약일이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증여를 등기 서류를 법원에 접수한 날, 그게 접수일인데 그 접수일을 우리가 이제 증여세, 상속세에서는 그 접수일을 평가 기준일로 정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일을 이 평가 기준일로 오해하시면 이게 그 신고 기한이라든지 이런 게 다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취득세에서는 이 계약일을 또 그 기준일로 보고 있는 점이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가라는 거는 약간 포괄적으로 법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야, 되게 추상적인 의미죠. 이렇게 해서는 도대체 어떤 금액을 평가액으로 정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수용가나 공매가, 감정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49조, 시행령 49조에 가보면 어떤 것들을 시가로 인정하는지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수용가격이나 감정가격이 있는 경우는 그걸로 하면 되는데 그게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 3번으로 갑니다. 3항. 여기서 재산 종류나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서 61조에서 65조에다가 어떤 금액을 시가로 보겠는지 열거를 해놓겠다 이거죠. 그것을 우리가 흔히 보충적 평가액이라고 합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뭐 아파트 공동주택 가격, 뭐 단독주택은 우리가 이제 개별주택 가격이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토지는 따로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있으면 그걸로 하고 없으면 두 번째 이 투 앤드 세컨드 방법으로 이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겠다라고 정한 겁니다. 법에서.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우리가 그 저번에 안준혁 세무사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증여랑 상속은 뭐 상속인의 경우에는 10년 안에 사전 증여한 재산이 남은 상속 재산에 더해져서 상속세 계산이 되고, 상속인 외의자는 5년간 합산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때 왜 그 빨리 증여를 하면 부동산의 경우에는 통상 가격이 올라가니까 왜 유리하냐? 그때 상속 재산에 합쳐지는 그 증여 재산의 가액은 증여했을 때 그때의 시가로 해서 상속 재산에 합산된다라는 거죠. 그걸 법에서 딱 정한 겁니다. 만약에 이 규정이 없다라면
증여해놓고 나중에 상속세 합쳐질 때 또다시 그때의 가격으로 해버리면 네네네. 그 증여한 효과가 없어지겠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명확히 증여했을 때 그 시가로 확정해서 부동산 평가액을 정하겠다라고 여기서 정해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빨리 증여를 하면 이왕이면 절세가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온 이 5항이 있습니다. 5항. 네네. 자, 감정을 했다. 그러면 2군데 이상으로 해라. 네. 네네. 한 군데는 공정성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2군데 이상으로 해라라고 법에서 마지막으로 열거를 했고, 대신에 기준 시가 10억 이하가 되는 부동산은 한 개만 해도 공정성이 해칠 가능성이 없다라고 네.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네. 여기서 명확하게 부동산의 경우에 한계라고 했지. 네네. 입주권이나 분양권 네네. 얘는 부동산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권리니까. 권리죠. 네네네. 걔는 10억 이하라도 두 두 개 군데를 이상. 받아야 된다는 네, 그런 네. 숨은 의미가 여기에 강력하게 들어가 네. 있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부동산인데. 아. 자, 이렇게 크게 5가지만 해놨는데 도대체 여기까지만 네. 봐서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알 네. 수가 없죠. 네네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세무서한테 몇 번 전화를 받을 건데 네. 이 전화를 받음으로 인해서 네.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네네. 자, 여기서 전화 받는 거는 괜찮습니다. 네네네. 만약에 실제 잘못 신고했다가 전화 받으면. 실제 받는 거는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네. 오늘 전화 받는 거는 뭐 가상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교육 목적으로 세무서 네. 전화를 이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받아보죠. 네. 첫 번째, 네. 세무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네. 자, 김증여 씨가 네. 올해 6월 8일 날 네, 6월 8일. 오늘인가요? 최근인데. 아, 제가 어젠가요? 아주 따끈따끈한데요. 네. 나홀로 아파트를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았습니다. 나홀로 아파트.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자, 그 인터넷 막 찾아봤더니 최근 수년간 거래가 없다. 네네. 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거래가 없으니까 첫 번째 시가가 없는 거겠죠. 그렇죠.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없으니까 네. 공동주택 가격 7억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도 된다고 인터넷에서 얘기하는 거죠. 네네. 주변에 물어봤더니 또 그렇게 대답하고. 네네. 자, 그래서 증여세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쳤습니다. 네. 그런데 네. 몇 달 후에 세무서 직원이 전화가 오죠. 네. 자, 오늘 증여세 신고 잘 하신 것 같은데 거기 전세 주신 것 같은데 전세가 얼마인가요? 아, 그래서 네. 이분이 거기 전세 지금 2억 5천 줬는데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네네. 세무서 직원이 무슨 뭐 상증세 66조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네. 세금을 추가로 내야 된다는 거죠. 야, 의학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네네. 야,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네네. 이게 잘 안 나타나는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저기 뭐 단독주택이나 나홀로 아파트 네, 이런 네, 데서. 네. 자, 이 아파트 물건을 봤더니 네. 그 등기부에 을구에 나오겠죠. 이게 채권 최고액 6억 원.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대출액의 한 120% 잡으니까 실제 대출액은 5억인 거예요. 네네. 근데 본인이 2억 5천 전세를 주고 있었던 거죠. 네네. 자, 그런데 본인은 7억으로 신고하셨어요. 7억으로. 네네. 근데 이 건물에 담보되어 있는 금액이 두 개가 되겠죠. 네네. 이 대출액 5억과 전세 2억 5천. 네네네. 자, 이거 두 개를 합쳐버리면 7억 5천. 7억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세무서 직원이 이걸 네. 말한 거예요. 7억에 신고하셨지만 네. 그 아파트가 담보하고 있는 그 가치, 네네네. 대출액과 전세금 네네네. 합쳐서 7억 5천이기 때문에 이거는 7억이 아니다. 7억 7억 5천이다. 5천으로 신고하셨어야 된다. 라고 이제 말을 한 거죠. 이야. 그래서 이제 5천 차이에 대한 네. 증여세.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하고 납부 불성실. 또 이게 세무서에서 네. 이렇게 해피하게 몇 달 후에 연락이 오면 좋은데 몇 년 후에 오면 지금 납부 불성실이 연 8%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거의 뭐 세금이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전화 하셨었나요? 세무서 직원 세무 공무원이셨을 때. 저는 이제 잘 전화하지는 않은 편인데 네네. 예, 이런 사례가 네. 있었다는 거죠. 네네. 저는 알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네네.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60조에서 첫 번째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시가가 있다. 뭐 네.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가나
뭐 감정가가 있어. 그러면은 네. 그게 시가 그걸로 하면 되고 네. 그게 없다 그러면 또 옆에 유사한 재산이 있거든요. 네네네. 유사한 재산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뭐 동일 평형의 아파트 자기 거 말고 옆에 아파트가 거래됐다. 그러면 네네. 그 가격으로 하는 겁니다. 네네. 구체적인 기준을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 근데 이게 하나도 없어요. 네. 왜냐? 아울러 아파트니까. 없다. 없을 그렇죠. 수 있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정한 겁니다. 여기서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라고. 네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그분이 공동주택 가격 7억으로 하신 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만 알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뭐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 66조. 네. 이렇게 근저당이 설정돼 있거나 은행에 대출이 있다. 네네. 그런 경우에는 그것과 비교하라는 거죠. 아. 높은 거 있지 네. 않느냐. 네네네. 이 가치는 네. 공동주택 가격은 7억이지만 전세하고 대출이 있잖아. 네네네. 그거를 우리는 66조에서 열거를 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세무서 직원이 66조라고 말한 게 바로 이 규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네. 생각하면은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대출이 그렇죠. 나온 거 아니야? 그렇죠. 그만한 가치가 예. 있으니까 전세 준 거 네. 아니냐? 맞습니다. 자, 66조 한번 보겠습니다. 네, 66조 이제 보겠습니다. 자,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 네네네. 자, 여기 보시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 네. 60조 아까 말했던 네, 그 네, 시가에도 네, 네. 불구하고 아, 나 정말 제일 싫어. 불구하고 정말 제일 싫어. 네. 이 불구하고 이거 네. 기억하라는 거죠. 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각호 1, 네. 2, 3, 4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여기 저당권. 지금 저당권이 설정돼 있잖아요. 은행 대출이. 네네네.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여기 네네네. 3호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것들을 다 더해서 넘어간다. 네.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한 66조를 기준으로 한 이 평가액 7억 5천과 네네. 60조에서 평가한 가격 7억 중 큰 금액으로 하라고 명확히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이런 조문을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네. 그 말했던 네. 그 66조 네.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네네.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네. 잘 나오지 않는데 네네네. 재수 없으면 자신한테 닥칠 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평소에 명사초청 특강을 잘 보세요. 그렇죠. 네, 그럼 돼요. 네. 자, 66조 여기까지 간단히 세무서에서 첫 번째 전화를 네. 받고 끝내겠습니다. 네네네. 네. 벌써 세무서에서 또 한 번 전화가 오기 시작했네요. 아, 세무서. 네네. 야, 이번에는 상속입니다. 상속. 네, 상속. 상속. 김상속 씨는 네. 2020년 1월 24일 네네.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목포에 있는 단독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네네네. 자, 우리가 상속이 일어나면 네. 본인이 상속세 신고하시기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네네. 이제 서식도 여러 가지고 네. 따져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세무사한테 의뢰를 하시죠. 네. 세무사한테 자신의 그 재산 리스트, 아버님의 재산 리스트 목록을 넘겨주게 됩니다. 네네. 자, 그랬더니 아버님이 서울 아파트 하나랑 목포의 단독주택 네네. 예금 10억 원이 있으셨어요. 어이구야. 예. 네. 그럼 이제 뭐 공제가 보통 10억은 된다고 해도 지금 네, 10억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고 세무사님이 서울 아파트는 시세 15억으로 네네. 평가를 했고 목포의 단독주택이 뭐 시세가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개별주택 가격을 봤더니 4,400이에요. 네네. 목포는 뭐 이 정도 쌉니다. 네네. 뭐 비싼 집도 있지만 네. 그리고 목포 주택이 내려갈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네네네. 어머님도 이제 안 계시고 하니까 본인이 이제 뭐 매도한 거죠. 그렇죠. 뭐 저기 적당하게. 세금도 많이 나고 하니까. 네. 그리고 1억 5천에 이제 딴 분한테 이제 그 지역 그 뭐 저기 분한테 파신 거죠. 네네. 그런데 네. 상속세 이제 신고를 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서 세무서에서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이제 흔히 이제 뭐 세무조사라고 하는데 네네. 세무서 직원이 또 전화를 해가지고 네. 아니 목포의 단독주택 그거 네. 1억 5천으로 해야겠다. 네. 개별주택 네. 가격으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네. 뭐 평가심의위원회 어쩌고 저쩌고 이제 또 뭐 심의 네. 요청을 한다 뭐 어쩐다고 하는 네. 거죠. 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어렵죠. 네. 네. 아니 아까 말했지 않느냐 시세도 없고 나는 대출도 네. 없고 뭐 네. 전세도 하나도 없어서 개별주택 가격으로 했는데 네, 네, 네. 어쩌라는 거냐. 네. 자 이걸 이때 그 일정 기간 안에 바로 팔아버리면 네네네. 4,400이 아니고 이 판 가격 네네네. 이걸로 해서 1억 5천으로 해서 상속세 더 내라 이렇게 된다는 건데 과연 이건 또 무슨 말인가? 네네네. 한번. 근데 세무서에서 이렇게 그 우리 주변에 이제 세무사님들이나 또 웹 활동하시는 분,
아니 무슨 목포의 단독주택 뭐 4,400만 원짜리 가지고 무슨 평가심의위원회를 올리겠냐라고 하시지만 네네네. 이게 세무서 국세청에서 실제 그 심의위원회에 올렸던 그 화면을 제가 캡처해 온 겁니다. 네네네.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된다는 거죠. 자, 화면이 좀 흐리기 때문에 제가 크게 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세무서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느냐. 네. 자, 본인이 돌아가셔가지고 시가가 없어서 개별주택 가격으로 이렇게 4,400만 원 네네네. 신고했는데 평가심의위원회를 올려가지고 그 판가격 1억 5천으로 상속세 신고를 다시 해서 우리가 세금을 더 받아야겠다. 네네네. 왜 그러느냐 도대체. 왜 그러느냐 도대체. 자, 매매 계약일이 네네네. 이거의 매매 계약일이 네네. 이 판주택의 매매 계약일이 평가 기간 경과 후 평가 기간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법정 결정 기한 내에 있는 이것도 좀 법정 결정 기한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 간의 정상적인 거래이고 네네네. 이게 더 공정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된다. 네네네. 그래서 4,400이 아니고 1억 5천으로 상속세 평가액을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네네네. 자, 부동산 세금을 다루다 보면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인데 우리가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나 뭐 남들이 모르는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 이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부동산 중개인 분들도 여기 많이 많이 계십니다. 또 다른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에 있는 1항부터 그 안에 거주주택 비과세까지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기초적으로 다져 놓으시면 상담의 한 80%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위주로 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그것도 마치 이제 또 오늘처럼 재밌는 컨셉으로 그때도 전화 그때는 전화로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특별한 아이디가 안 떠오르면 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전화했던 거 그거 상담 사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접해보셔야 이 놓치기 쉬운 비과세가 아닌데 비과세로 판단해버리면 큰 세금 손실이 오기 때문에 진짜 억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안 올 수 있게 기본에 충실한 강의를 한번 준비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소감에 이어서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그런 특강 컨셉까지 아마 뭐 조만간 또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절친 여러분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십시오. 영상은 바로 올라갑니다. 다만 저희가 자료는 드리지 못한다는 점, 요 점은 양해해 주시고 어차피 영상에 다 나오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 주신 세무사님 그리고 절친분 고맙습니다. 다음 특강 때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